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을 얻기 위해서 굳이 시간 맞춰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요즘은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라는 말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많은 직장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부업도 하고 엔잡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트렌드입니다. 우리는 왜 경제적 자유를 꿈꿀까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회사에 종속되어 시간을 바쳐야 되는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겠죠.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통제하에 하고 싶다. 또 하나는 내 시간을 내 재량하에 자유롭게 쓰고 싶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수동적인 의미에서 회사와 고용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생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꿈을 가지고 많은 직장인들이 열심히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등 많이 하고 있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려면 1년 생활비를 수익률로 나눈 것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자율을 3%라고 가정하고 1년 생활비를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10억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모으기 쉬울까요? 굉장한 노력이 수반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편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은 거액의 부를 소유하지 않아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두 가지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통제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고요. 몇 년 전에 썼던 제 일기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도 콘텐츠 크리에이터,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꿈이 여전히 있다는 거를 보면 나름대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소개할 회사 말고 내 콘텐츠라는 책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사람에게 영감과 아이디어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과 격려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작가는 잘 알려진 컨텐츠 크리에이터 서민규 님이시죠. 브런치를 통해서 작가로 등단하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에버노트 전문가로서도 책을 쓰셨고 생산성 향상, 정리정돈, 자료 수집, 글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와도 많이 통해서 이분의 글이나 영상, 책 빠짐없이 다 읽어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책의 구성을 볼게요. 콘텐츠 작가로서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저자의 솔직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총 7가지의 챕터로 돼 있고 챕터마다 7개 또는 6개씩 꼭지로 되어 있어서 총 48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어가도 좋고 목차를 보고 관심을 끄는 꼭지를 골라서 읽어도 많은 인사이트와 또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 책의 3장과 4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섬세한 조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3장에서는 제가 제일 와닿았던 말은 막연하지만 일단 시작하다 보면 점점 분명해질 것이라는 격려가 와닿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 막막하지만 하나를 맞추고 나면 그 주변에 또 4개의 인접한 퍼즐을 맞출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로부터 연관되는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책과 같은 긴 호흡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지식이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좋은 글을 쓰기가 어렵다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특히 저자는 생각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완결성 있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글을 써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그만큼 생각을 촘촘하게 구성하는 능력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좋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생산하려면 전문성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자는 4장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부법, 자료 수집 방법, 또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숙성시켜서 자기만의 콘텐츠로 만들 수가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버커니어 학습법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별도의 책을 찾아서 보고 싶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구절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활자의 세계에도 소비적인 세계와 생산적인 세계가 있다. 텍스트의 소비와 생산을 기준으로
극단적으로 나뉘는 두 인물을 보면 내 상태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득신은 읽었고 정약용은 썼다. 저자는 조선시대의 독서광으로 많이 알려진 두 인물 김득신과 정약용을 예시로 들어서 텍스트의 소비자와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삶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삶을 꿈꾸고 있으면서도 텍스트 소비자로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콘텐츠를 생산하기보다는 읽는 데 치중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읽는 건 쉬우니까요. 쓰는 것보다. 다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읽는 만큼 그걸 바탕으로 제 생각을 길어 올리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할게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한다면 태그라는 속성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일에 익숙해야 한다. 이 부분을 읽고 제 노션의 정리 시스템을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기존의 폴더 구조를 전부 다 태그 시스템으로 바꾼 거죠. 도스나 윈도우에서 주로 사용해온 폴더 시스템 또는 디렉토리 시스템은 하나의 자료가 두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될 때 어디에 저장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태그 시스템은 하나의 자료에 복수의 태그를 달아두고 태그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태그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나중에 특정한 태그를 통해서 검색했을 때 기존의 맥락과는 상이한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죠. 저는 회사 자료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자료도 기본적으로 태그 시스템을 유사하게 구현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자료를 보관 폴더에 넣어 놓은 다음에 별도의 트리 구조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 폴더에 담긴 자료 원본에 링크를 저장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각각의 폴더에 저장된 것은 자료의 원본이 아니라 원본을 링크하는 바로가기이기 때문에 파일을 수정하면 모든 바로가기가 같이 수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하나의 폴더를 선택하면 서로 다양한 맥락에서 입수된 자료가 엮여서 새로운 구슬꾸러미가 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죠. 공유하고 싶은 구절이 너무 많은데 다 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아무튼 콘텐츠 크리에이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무슨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는 열심히 뭔가를 하시다가 길을 잃으신 분 자신감이 떨어지신 분 실제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꿀팁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소개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